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5월 18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반도체, 화장품, 전력, 폴더폰 등 이 주도주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바닥권 탈피가 기대되는 넷패스의 상승 이유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0.3%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이 0.07% 하락하면서요. 혼조세죠. 자, 하지만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해서요. 다우지수가 1.2%, 나스닥이 2.1%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상승세가 이어졌어요. 자, 하지만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의 반등으로 인해서 지수는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완급 조절을 받는 모습이죠. 자, 특히요. 가장 먼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유럽 증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자, 우측 상단 차트를 보면 이것이 영국 증시예요. 자, 영국 지수가 가장 먼저 요번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0.1% 하락하면서 음봉이 발생했죠. 자, 영국뿐이 아니고요. 독일도 지난 한 주 동안에 0.3% 하락했고 프랑스도 0.6%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면 다우 지수도 이번에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지금 한 4주 정도 상승에 따른 유럽 증시처럼 조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주 초반에 상승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 전망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는 0.1% 약보합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는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연중 고점인 2770선대 저항 속에서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로 인해서 약보합을 보였죠.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쪽이 선물 시장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좀 쉬어갔지만은 이 정고점 돌파를 위한 숨 고르기로 판단이 된다. 물론 이 지금 조정이 받는 모습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특히 이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 것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지금 이틀 연속 음봉이 발생했죠.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조정의 지지력 테스트를 어디서 하느냐? 그렇죠? 정고점 2700선 전후와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21선과 61선이 있는 2680, 그러니까 2680선과 2700선의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된다. 또 하나 2680선과 2700선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수급적으로 선물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준다. 그러면 더더욱 확신을 갖고 상승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라. 자, 오른쪽에 표가 있는 것이요. 이 선물시장 쪽에 매매 동향인데요. 지난 5월달 들어서 2일날 5천억, 그죠? 그리고 3일날 5,400원 매도했기 때문에 5월 2일과 3일 종합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이 5월 7일 월요일날 2조 3천억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50포인트가 넘는 강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시장의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2680인가 2700선 사이에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공격적으로 할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할지를 우리가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큰 흐름상으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높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먼저 시장 주도주는 어느 쪽에서 있을까?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도체 포함해서 IT 섹터, 특히 지금 아시아 주요 증시 중에서 역사적 고점 돌파한 거가 대만 증시입니다. 자, 여기 보이죠? 그러면 대만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반도체
업황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반도체 포함해서 IT 섹터, 그리고 저 PBR, 우리가 지주사라든지 금융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공기업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바이오주, 지금 ST팜이 10만원대 돌파했죠? 자, 이제 ST팜은 매수 관점이라 갖고 계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가장 높게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할까? 저 개인적으로 한 12만원까지 정도 보고 있는데, 어떤 대량 거래가 터졌거나, 그죠? 아니면 주가 변동성이 음봉이 크게 나온다면 이제는 정리해서 SK바이오팜으로, 그죠? 교체 매매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기타 쪽에서는 우리가 화장품, 전력주,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폴더폰 등이 있는데요. 자, 화장품주들, 우리가 이 VET 이번 달 초순에, 그죠? 화장품들이 잘 팔려서 실적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중국 매출 회복세와 미국, 일본 시장 점유율 확대되면서 화장품들이 부각되고 있다. 자, 그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러면서 VET가 강하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뭐 이뿐이 아니고요. 한번 차트 모양들을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VET, 그죠? 그리고 부티스킨, 그죠? 계속적인 상승. 그리고 이 I 패밀리 SC,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그죠? 그리고 한국 콜마. 자, 한국 콜마를 한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서 이제 지지해야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52,500원이죠. 만약에 이 저점 깨고 내려가면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이때 언제입니까? 지난 4월 달에 장 때 양봉과 거래량 터진 이후에 이 지지, 이날 4월 9일 날 양봉으로 쭉 뻗었어야 되는데 음봉이 나오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콜마도 내일 지지해주면서 양봉 나와야지 빠른 시일 안에 고점 돌파하지, 내일 음봉 나면은 시간은 상당히 또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단기적인 접근을 하건, 네,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 전력 관련주도 우리가 CG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오전에 우리가 이 뉴스 특징주 시간에 한 세네 번 정도 강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처음에 뉴스 특징주로 해서 K설비 초호황 1분기 변압기 수출 전년비 82% 증가. 그래서 이 설비 쪽에 CG트로닉스 말씀드렸고, 또 AI 반도체 다음으로 전력 반도체에서 30조 시장 이끌 차세대 소재 지라갈륨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CG트로닉스 말씀드렸죠. 그리고 AI 전력 풍기 속에 천연가스 부각해서 이 지라갈륨 반도체 기술을 갖고 있는 CG트로닉스 또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AI 관련해서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의 이건 하루에 뭐 한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뉴스 특징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오픈 AI 음성 비스 GTP 4.5 발표 실시간 통역의 노래까지 매일 경제선언 기사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 종목군도 또 시리아 애플 4달 차세대 음성 비서 공개 한국경제,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죠? 말씀을 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저는 더 상승력이 있지 않나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소개를 해드렸던 이 폴더폰. 자, 삼성이 7월달에 접는 폴더폰 갤럭시 폴드 6를 출시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전에 7월달이면은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뭐 6월서부터 생산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소재 부품주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애플의 아이폰 16에 GTP4가 탑재된다. 인공지능 폰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9월 출시고, 또 얘네들도 폴더폰을 앞으로 출시할 전망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파인 엠텍 우리가 이제 금요일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번 관심 가져다서 이러한 시장 주도주 종목군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에 임하고, 그리고 시장을 끌고 갈 종목은 아까 말한 반도체, 저PBR, 바이오 등은 시장에 맞게 흘러가는 대로 수익을 극대화하면 돼서 주도주 분석. 그래서 저는 파인 엠텍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는 얘는 인제서 초기에 장대 양봉이 나고 이제 초기 국면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럼 이제 주도주에서 이제 타이밍 종목 우리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반도체죠. 반도체 HBM이,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가 반도체 업황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죠. 근데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한 23일 정도 되겠죠? 목요일 날. 이것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그 전까지 뭐 좀 관망하거나 뭐 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엔비디아 실적 그걸로 한 번 더 크게 치고 가느냐, 아니면은 그동안 좀 오름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받느냐, 이때는 일부 반도체 종목, 특히 HBM 관련 종목군들 비중을 조금 줄이느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22일이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반도체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한데, 자, 반도체 중에서 HBM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2000년도 이후에 최고가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 그 이유는 2013년부터 10년 이상 엔비디아와 이 고대역폭 메모리 협력을 지속해서 첫 번째 공급 업체로서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할 걸로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월서부터 역도 지금까지는 계속적인 상승세로 24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이닉스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의 매출이 올해 전체 디램 매출이 한 41조 보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비중이 엄청 높아지는 거죠. 로 좀 추정이 돼요. 특히 이 고대역폭 메모리의 출하 증가로 인해서 판매 단가가,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비중도 높아진다가 가격이 세니까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분기가 한 4조 3천억으로 2018년 4분기 한 6년 만에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그래서 24년 만에 고점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22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해서 그걸로 이제 변곡점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은 이수장증권 TV에서 많이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수장증권 TV에서는 역사적 고점 돌파를 앞둔 종목이나 아니면 아예 바닥권 종목 두 종목을 혼합해서 포트에 편입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 네페스를 말씀드렸죠. 자, 네페스가요, 이 반도체 후공정 및 IT 부품 소재 업체로서요, 이 종합 후공정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죠.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네페스. 자, 네페스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다른 반도체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작년 1월서부터 크게 올라가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24년 만에 고점 돌파하고 역사적 고점 돌파한 HBM 장비주들이 줄줄이 많은데, 얘는 주가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아직도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실적 부진이죠. 작년에 영업 적자 700억 나왔습니다. 22년도에도 적자 나왔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72억 또 적자가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90억에 비하면은 크게 감소를 했다. 그렇죠? 이러한 실적 부진으로 못 갔는데 최근에 이 인공지능 관련 기사가 네페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죠. 자, 상승 논리를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특히 고대역폭 관련해서 지난 4월 초죠. 2년 전서부터 초도 생산을 시작한 이 도금액이 이 고대역폭 메모리용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HBM과 연결이 된다. 그렇죠? 이 국산화한 도금액은 미세 공정용으로 DDR5 이후 제품과 그리고 HBM 등에 사용되며 올해 도금액 매출은 455 규모로 이 전망 속에서요. 매년 30-40% 이상의 높은 성장률로 기록할 걸로 기대가 된다. 성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AI 서버용 저전력 전력관리 반도체를 대량 수주를 했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4월 16일 나온 기사인데요. 이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전력 반도체 전문 팹리사로부터 대량 수주해서 공급을 확대를 할 거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 설비를 늘리죠. 그래서 총 투자 규모 한 600억에서 700억을 투자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해서 생산 능력을 크게 증가를 시킬 거다. 아까 말씀 미국 시애틀에 둔 본사를 둔 이 전력 반도체 팹리사 회사가 결국은 엔비디아로 납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2.5D 패키징 기술에 주력하며 반도체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핵심 부품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자, 이 2.5D 패키징은 이 반도체 성능 향상과 발열 통제에 효과적이어서 인공지능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서 주목받는 패키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공지능과 연관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디바이스, 이 우리가 AI 폼이라고 하죠. 예? 이 온 디바이스 AI 사용되는 모바일용 자가 학습 가능한 신경망 처리 장치 MPU, 이건 미래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칩넷을 이용한 초고성능 A 반도체를 개발을 했다. 그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HBM에 관련된 그러한 기술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기술도 개발도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HBM과 이제 연결되는 거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 날 7%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렇죠? 자, 반도체 전반적으로 시세가 안 좋았는데 얘만 7% 떴다. 거래량이 32만 주. 많지 않죠. 그렇죠? 전 오히려 훨씬 낫다는 얘기.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너무 크게 실렸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너무 바닥권에서 소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50만 주나 70만 주가 되면서 최근 고점이 얼마입니까? 이 19,370원, 이때가 얼마죠? 19,000원인가? 19,000원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한 번은 조정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량 소화하고 치면 상당히 좋은 모습. 자, 이날이 장중에 13% 갔다가 결국은 5% 상승을 했는데 4월 4일 있죠? 그러면 수급적으로 이날 이후에 좀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요. 그러면 이 가격대 조금 조정을 받다가 올라왔는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때가 18,000원대예요. 개인이 18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4만 1,000주 매도하고 기관이 21만 주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 수급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자, 수급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는 지지부진 바닥거리는데 개인이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양호하고 저는
만약에 이제 바닥에서 방송 듣고 사신 분들은 저는 끌고 가도 됩니다. 만약에 좀 물량을 많이 샀다 바닥권에서 그러면은 이 19,000원대에서 올라왔다가 아마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30% 팔았다가 다시 대사 주는 걸 하고, 근데 물량을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에 30%만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그냥 끌고 가고, 이후로 19,000원대에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 매수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넷패스 바닥권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 일단 수급도 그렇고 뭐 재료면도 그렇고 죠 인공지능 그리고 고대역포 메모리 그런 게 연결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요 핫이슈 뉴스 특징주죠. 자, 이소장 증권TV에서 지금 아까 우리가 주도주 논리했던 것이 다 오전에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물론 이 뉴스 특징주 종목군들이 다 그날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면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식으로 이런 기사, 뉴스 특징가 나와서 높게 출발했다가 밀리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변동성 상당히 크다 해서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이런 뉴스 특징주 참고하시고,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투자가 분들은 변동성이 크면은 추격 매수하게 되고 추격 매도하게 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뉴스 특징주를 단순히 주도주를 파악하는데 참고를 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정의 마무리라든지 힘이 느껴지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이 뉴스 증시 일정표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하루치인데 매주 월요일 날 오전에 이 일주일치를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월요일 날 발송을 해드린 건데 5월 10일 일요일 거, 그죠? 그리고 5월 13일 날 증시 일정표, 5월 14일 거.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계속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CEO 서밋이라든지 구글 연례 개발자 행사라든지, 그죠? 그리고 미 전기차 태양광 등 대중국 관세 발표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주요 일정표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 이러이러한 종목군들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꼭 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 이러한 종목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네?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원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우리가 접근을, 그죠? 이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일단은 방송을 들으면서 좋아요와 댓글을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이 성함을 빼놓고 보내시는데 성함을 꼭 보내주셔야 등록이 되니까요. 성함하고, 그죠? 그리고 무료 문자 신청합니다 하면은 매일 장 전에 이 뉴스 특징주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증시 일정표는 매주 월요일날 발송을 해드린다 해서 주도주 파악하는데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많이 신청해 주셔서 주식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